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추진력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은 좀 필수가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젊었을 때 전 재산을 베팅해 볼 필요가 있다. 제 꿈이 네. 부자거든요. 아, 그래요? 부자시잖아요. 아, 부자인가요? 네. 부자시라면서요. 아니, 그냥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네. 이루셨잖아요. 네. 자본주의에서 두 개는 조금 다르니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경제적 자유는 그냥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 벌지 않아도 내 의사결정에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 그게 부자죠. 근데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아, 돈 많은 사람. 아, 똑같나요? 네, 똑같은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아무튼 전 부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네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부자가 되려면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뭐 좋은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래도 항상 하위권이었거든요. 하위권에서 중위권을 갈 생각조차 안 하는 하위권 있잖아요. 근데 다들 중위권을 가려고 노력하지만 중위권을 갈 생각조차 안 하는 난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했던 하위권. 네, 그 하위권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은 그럼 이제 다 공부를 잘했을 테니까 친구들 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거든요. 네. 근데 돈은 제가 제일 많지 않아요. 오. 아, 진담인데 농담인 척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화를 하다가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스크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는 리스크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 리스크가 두려워서 1,3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제 월급을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단 한 푼도 넣은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잘 될 거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망해도 내가 더 넣지만 않으면 나는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리스크가 두려워서 안 넣었는데 저는 시작할 때 저의 어머니 돈까지 끌어와서 전 재산을 투자를 했던 거죠. 나름. 그 어린 나이에는. 네네. 그 리스크를 한 번 정도는 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한 번도 지지 않으면 적어도 투자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뭐 내가 살 집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이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제가 해왔고 제가 바라봤던 시각 내에서는 그 자본주의에서 이 투자로서 부자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 방법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리스크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의 순간에 분명히 리스크를 져놓고 그 리스크를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한 번 정도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죠. 한 번 정도는 젊었을 때 전 재산을 베팅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베팅을 했는데 근데 이 너무 시기가 꼭지에 조금 그죠, 너무 시기가 안 꼭지에 좋았던 것 베팅하셨네.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네네. 진짜 다들 막 곡소리 날 때 이럴 때가 이때 더 베팅 못 하시죠. 좋죠. 네, 그때 못 해요. 그때 못하죠. 네. 하는 사람이 네.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그죠. 예, 민트유 님도 지금은 예를 들면 고점에서 사셨잖아요. 네. 네. 꼭 그렇게 잘하셨어요. 말씀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사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원금 회복됐다고 팔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일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저도 가치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바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때 원금을 회복했을 때 그때 저 전재산이었으니까 다 빼고 나왔다면 당연히 없을 일이거든요. 맞아. 네. 근데 이때 그냥 견디고 계속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기회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빠가 생각났어요. 왜요? 저희 아빠가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아니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네. 저희 아빠가 삼성에 예전에 네. 투자를 하고 잃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큰 잔소리를 듣고 그대로 빠져나오셨어. 아이고. 근데 그때 있었으면 제가 또 이제 그러니까요. 같은 부자로서 어깨를 나가야 그러니까요. 맞네요, 민트윤 맞네요. TV로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 텐데. 요거 샀을 텐데. 그러니까. 아깝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버는 구조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걸 꼭 만들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는 이제 아까 방금은 이제 투자로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서 리스크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민트윤 님이 여기서 너무 잘해. 그래서 김 작가님이 민트윤 님만 나올 때 조회수가 폭등하고 김 작가님이 나오면 조회수가 폭락해. 그러면 얼마를 지더라도 민트윤 님을 계속 써야 된단 말이죠. 너무 좋다. 이것도 전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클릭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꼭 투자로만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건 어떤 질문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2022년에 꼭 야구 선수로 부자가 돼야 되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해요.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야구 선수는 야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야구에 재능이 없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투자는 야구처럼 그렇게 몇 명만 있는 재능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재능이긴 할 텐데 되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능이긴 할 텐데 분명히 전 모든 일이 이제 재능의 여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재능이라는 건 사실 그거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 재능, 내가 이걸 얼마나 흥미있게 하느냐를 포함한 재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건 사실 투자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그래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잠잘 때 네. 제가 무언가를 판다면 아, 그렇죠.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사업이죠. 저도 그러니까 투자와 사업과 그 근로소득 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이 좀 그렇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하느님이 있다고 하고 이제 뭐 종교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생에 너무 착한 일을 했네. 그래서 하느님이 이번 생에는 나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느님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집 앞에 현금 10억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섭리에 벗어나잖아. 근데 내가 주식을 할 때 주식을 급등시키는 건 뭔가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대박이 나는 것도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투자도 했지만 사업도 해봤고 말아먹었지만 그리고 다시 하고 있지만 사업도 해봤고 이제 근로소득으로서도 그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근로소득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민튜님이 하시는 것처럼. 네. 예, 이런 형태로 저도 이제 투자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디에서 이게 다 손발을 걸쳐놓고 이 중에 하나만 터져라. 제발. 그러면 이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냥 돈 생겨라 이러고 있으면 절대 생길 일 없이 그렇죠. 뭐라도 하나 해놓으면 맞아요. 된다. 꼭 네. 투자가 아니어도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죠. 좀 팔아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명언이 있잖아요. 어떤 게 이것도 있나요? 있어 보이죠? 지금 웃겼었는데. 왜? 보통 이런 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의 명언 이런 거 있어 보이지 끝까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신병 초기다. 멋있지 않아요? 네. 저는 이게 더 멋있어요. 김 작가님 TV, 김 작가 TV 앞에 나오는 것. 지금 이 근로소득자. 이 근로소득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옆에서 김 작가님 웃고 있는 것 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같이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아. 다르잖아요. 좋아요. 그걸로 갑시다. 네. 그죠. 지금까지 살거나, 네. 지금부터 살거나. 네. 지금부터 살아야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네네. 기회를 잡는 네.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잡는 뭐 포인트,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주변에 조금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벤처캐피탈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는데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추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이제 두 명을 딱 데려다 놓고 한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추진력이 없어요. 한 사람은 멍청한데 추진력이 좋아요. 네. 저한테 누가 성공할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후자를 고를 것 같아요. 추진력. 네. 추진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근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실패해도 계속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도 있죠. 네. 근데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추진력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뭐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추진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되게 그분들한테 나오는 에너지도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작든 크든 무조건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추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회도 잡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랑도 또 연관이 되는 문제죠. 네. 이 추진력이 좋다라는 말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추진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조금의 리스크도 싫어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이런 형태로 돈을 벌기 위해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추진력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은 좀 필수가 아닌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예, 근데 저는 뭐 근로소득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행동해라. 아, 그죠. 주식을 사라. 예, 제 주가 좀 올려달라. 지금 많이 떨어진 이 주가를 당신의 추진력으로 좀 올려주세요. 네. 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그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같이 부자가 돼야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팩트 폭격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네네. 돈은 진짜 벌고 싶은데 네네네. 아직도 가난해요. 네네네. 이유가 뭘까요? 돈은 벌고 싶은데 아직도 가난하다. 네, 그런 사람들 저한테 좀 팩트 폭격 해주세요. 아, 어렸을 때 이제 저도 흙수저라서 돈을 벌고 싶은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추진도 했어, 심지어. 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전에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근로소득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네네네.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아, 뭐 잘 안 돼. 그렇죠. 왜 이럴까요? 아마 너무 짧게 하신 건 아닌가요? 그래요? 네, 저는 그 가능성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성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은 금방금방 그 답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오늘의 영상이다. 그 썸네일에 민트윤의 얼굴을 올리면 클릭률이 높아지느냐. 이런 건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 장기 투자에 내 방법이 맞았냐는 적어도 첫 번째 한 번의 사이클도 3년이 걸리는데 이걸 여러 번 굴려보려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데만 5년, 7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세상에 많은 일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뭐 임신한 사람한테 막 닭달을 하더라도 아기가 나오는 건 10달 후거든요. 그러니까 닭달의 여부와 상관없이 10개월은 걸리는 일인데 네. 그 전에 포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지금 19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분명히 저보다 똑똑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셨을 텐데 저는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누군가가 정말 추진력도 있고 나는 리스크도 걸 만큼 걸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 오랫동안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주식은 한 2년, 1년 반. 아, 그러면 앞으로 15년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거의- 깨달음 같은 걸 얻었어. 60살쯤에 뭐 근로소득도.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근로소득도 열심히 계속 하다 아, 보면 그렇죠, 그렇죠. 뭐 성과가 있을 것이고. 네네네. 맞는 것 같네요. 그럼 네. 이게 가장 부자와 가난한 자의 아, 그렇죠. 사고방식의 차이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투자에서는 진짜 일찍 시작하는 게 장땡이에요. 투자에서는 일찍 시작하는 게 장땡이고 약간 조금 초조하게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런 장기 투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사업 쪽으로 가시거나. 사업은 사실 사업도 오래 걸리지만 어떤 사업들에 따라서는 성과가 빨리 나오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서 본인에 맞는 성공 방정식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찾아가셔야지 난 장기 투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되게 초조한 걸 많이 느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장기 투자로 가겠어 라고 하는 것도 되게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투자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과감히 버려야죠. 그럼 사업을 해야죠. 누군가에게는 투자와 사업도 안 맞아. 그러면 진짜 근로소득에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번에 뭐 주주총회 때도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주가 폭락 때 가장 좋은 투자는 나한테 하는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근로소득도 저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에는 좀 추진력과 끈기력. 그죠. 그런 그리고 걸-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오랫동안 해봐라. 네. 분명히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중에 무언가는 부족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적어도 19년은 하시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래도 19년 동안 안 됐으면 네, 그건 뭐예요? 그럼 이번 생은 아니다. 아니야. 20년까지 또 해보자. 그죠. 20년까지. 네, 20년 한 번만 더 해보고. 농담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시대에서 네네네. 20대로 돌아간다면 네네네네. 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리스크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리스크를 너무 안 줬어요. 제가 너무 당연히 그러니까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단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300만 원을 넣어놓고 네. 레버리지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월급도 단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고 제가 사업을 하는 것조차 그냥 제가 있는 돈에서 일부를 빼서 사업체를 사면서 시작을 했지 뭔가 엄청나게 리스크를 걸면서 시간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을 많이 걸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되게 그냥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긴 했는데 이게 너무 늦춰졌다는 생각은 있어요. 만약 제가 제 자신을 조금 더 믿고 리스크를 조금 더 많이 걸었다면 적어도 뭐 투자할 때 저는 초반에는 사실 1,300만 원이면 레버리지 써서 0원이 돼도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은 돈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에 맞는 투자법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것조차 아니었으면 이제 저는 그냥 뭐 일반 직장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경제적 자유는 아니었겠죠. 네, 근데 지금 20대라고 하셨으니까 20대라면 저는 리스크를 지는 거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럼 30대. 30대. 30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이제 30대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일 필요는 있겠죠. 왜냐면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건 너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생은 경제적 자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각자가 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냥 각자가 그런 거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네, 그냥 30대부터는 조금 리스크는 적당히만 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만 딱 지고 말던가 그냥 적당히만 리스크를 지고 거기에서 경제적 자유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보되 그냥 내 삶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인생 아닌가. 일로 따지면 워라밸 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투자는 투자, 그죠.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요. 투자해서 만약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이 네, 후회하지 않게 뭐 그런 게 만약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30대 때 경제적 자유를 잃었어. 아우. 그런 고민 안 하게 돼서 오늘 내가 이런 멘트를 갑자기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재수없게 느껴지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악플 너무 많이 맞아서.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의 투자 포인트 및 좀 눈여겨봐야 할 변수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투자 관계자들의 머릿속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꽉 차 있는 시기이고 하지만 저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잖아요. 충분히 인플레이션은 정부에서 잡을 수 있는 이슈고 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잡는다면 또 그렇게까지 몇 년의 이상이 필요할 만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하반기가 돼서 인플레이션의 이런 이슈들이 사라지는 시나리오가 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지금 내 현찰이 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찰을 어딘가 써야 될지라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주식이 떨어진다고 이거 계속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고 현찰도 그렇게 크게 녹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안하게 시장처럼 패닉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게 좀 저는 안정이 될까요? 하반기에는 저는 충분히 안정되고 뭐 어느 정도의 확률로는 증시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수들도 좀 짚어주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변수? 저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뭐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고. 네네네네. 그럼 이제 또 미국 대통령이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증시에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매크로에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이외에는 다 쓸모없는 변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뭐 구글의 20년 그래프를 봐봐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미치지 않았어요. 네. 오바마가 재선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물며 2008년 급락장조차 길게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찾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주식을 길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도는 개별 주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지. 개별 주식은 그 나머지 외의 변수에 생각보다 영향을 덜 미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런 회사를 투자한다면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하는 발주가 이 회사의 메인 업종이다. 정책주들? 네,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적어도 저희 개미들이 보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런 뉴스들은 과감히 버리자. 네, 과감히 버리자. 이런 기동량 없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없는 게 좋다. 네. 네. 하나의 점일 뿐이다. 지나고만. 그죠. 네. 진짜 점일 뿐이다. 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전업투자자 대표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TV였습니다.